서울 종로구 대학병원 12층 회의실. 오후 햇살이 긴 타원형 테이블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김영우는 창가 끝자리에 앉아 손목시계를 내려다봤다. 오후 3시. 회의는 이미 1시간째 이어지고 있었다. 김 교수님, 이번 연수는 병원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원장의 말에 김영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60대 중반의 그는 마른 체구의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회색 양복 재킷은 단정했고 흰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정확히 걷어 올려져 있었다. 한국 의료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영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40년 경력이 만든 권위가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다. 테이블 주변에 앉은 젊은 교수들이 시선을 내리깔았다. 교수님, 요즘 국내 병원들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환자 중심 시스템이. 환자 중심? 김영훈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결국 최신 장비 들여놓고 시스템 전산화한 게 전부 아닙니까? 진정한 의료는 경험과 임상 지식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김영우는 1985년부터 이 병원 내과에 몸담아왔다. 수천 건의 수술, 수만 명의 환자, 그리고 무수한 논문.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회의가 끝나고 김영우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흰 가운이 바람에 펄럭였다. 벽면에 걸린 병원 역사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다. 1990년대 초반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다. 검은 머리, 패기 넘치는 표정. 그때는 모든 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멈춰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어느새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김영훈이 돌아섰다. 30대 후반의 아들 민준이 서 있었다. 역시 의사인 아들은 응급의학과 전문이었다. 연수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가보시라고 하셨잖아요. 내 장모님 병원 아니냐? 김영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며느리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5년 전 아들이 간호사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의 기억. 그는 반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지도 않았다. 소희가 일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소희는 장모님이 아니라 제 아내고요. 민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알고 있다. 가겠다고는 안 했다. 김영우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날 저녁 김영우는 병원 근처 단골 식당에 앉아 있었다. 된장찌개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별것도 아닌 걸 호들갑이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화면 속 환자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자 무언가 묘한 감정이 스쳤다. 불편함? 질투? 아니면 호기심?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연수 가세요. 제발. 당신까지 왜 그래? 4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병원 밖 세상도 좀 보세요. 그리고 소희한테도 좀 잘해줘요. 전화를 끊은 후 김영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그들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40년 전의 신념 속에 갇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우는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연수 가겠습니다. 단 일주일만. 병원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주 월요일 서울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이번 연수를 형식적인 의무로만 생각했다. 며칠 병원 시설이나 둘러보고 몇 번 회의 참석하고 보고서 쓰고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김영우는 서울 병원 자료를 훑어봤다. 최신 장비 목록, 진료 통계, 만족도 조사. 모든 게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진짜 의료는 현장에 있어. 그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서울 방향 하늘이 보였다. 그곳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김영우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다.
서울역에 내린 순간 김영우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월요일 아침 인파가 사방에서 밀려왔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주소를 건넸다. 강남 쪽이시네요. 금방 도착합니다. 기사의 말에 김영우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다. 사람도 차도 시간도. 병원은 생각보다 컸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영훈입니다. 아,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층 교육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엘리베이터까지 동행했다. 복도는 깨끗했다. 환자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각 진료과 위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김영훈은 속으로 인정했다. 시설만큼은 수준급이었다. 교육실에서 병원 부원장이 악수를 청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편하게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영훈의 대답은 짧았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병원 연역, 진료 시스템, 환자 안전관리. 발표자는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김영훈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결국 시스템 자랑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일정은 병동 투어였다. 김영훈은 안내 직원을 따라 7층으로 올라갔다. 내과 병동이었다.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김영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 목소리.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 소희가 거기 있었다. 그녀는 환자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흰 간호사복이 단정했다.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소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오늘은 좀 괜찮으시죠? 어제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으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소희는 침대 머리맡 높이를 조절했다. 그리고 물잔을 들어 빨대를 할머니 입에 가져다 댔다. 천천히 드세요. 김영우는 그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봤다. 소희는 자신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다. 저쪽 환자분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소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버님? 소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여기 어떻게? 연수 왔다. 김영훈의 대답은 건조했다. 소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 네. 연수. 들었어야 했는데. 민준 오빠가 말 안 해줬네요. 괜찮다. 바쁘겠구나. 김영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안내 직원을 따라갔다. 투어가 끝나고 김영훈은 병원 휴게실로 갔다. 커피를 한 잔 뽑았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그는 소희의 모습을 떠올렸다. 환자 손을 잡더군. 의사인 자신도 환자와 신체 접촉을 최소화했다. 필요한 진찰 외에는 거리를 뒀다. 그게 전문성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소희는 달랐다. 다음 날 김영우는 일찍 병원에 나왔다. 공식 일정은 오전 10시였다. 그는 7층 병동으로 올라갔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복도 끝에서 소희가 보였다. 그녀는 회진 카트를 밀며 각 병실을 돌고 있었다. 김영우는 복도 의자에 앉았다.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글자는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소희가 어제 그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다. 김영우는 신문 너머로 그쪽을 힐끗 봤다. 오늘은 제가 과일 좀 깎아드릴게요. 사과 좋아하시죠? 소희는 작은 칼과 도마를 꺼냈다. 사과를 얇게 썰었다. 한 입 크기로 작게 잘랐다. 그리고 포크에 꽂아 할머니 입에 가져다 댔다. 드셔보세요. 달아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과를 씹는 동안 소희는 기다렸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 삼키자 환하게 웃었다. 맛있죠? 하나 더 드실래요? 김영우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 장면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희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서두르지 않았다. 할머니를 재촉하지 않았다. 오전 회진 시간이었다. 의사들이 병동을 돌았다. 김영훈도 그들을 따라갔다. 한 젊은 의사가 할머니 병실에 들어섰다. 어젯밤 상태는 어땠습니까? 의사가 소희에게 물었다. 소희는 차트를 펼쳤다.
저녁 8시경 약간 불안해하셨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옆에 앉아 있었더니 안정되셨습니다. 밤새 깊이 주무셨고요. 약물 투여는 예정대로 했습니다.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그리고 소희를 바라봤다.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환자분이 안정적이에요. 김영우는 그 대화를 들었다. 의사가 간호사 의견을 존중했다.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턱을 쓸어내렸다. 이게 요즘 의료인가? 점심시간 김영우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했다. 멀리서 소희가 보였다. 그녀는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희는 편안해 보였다. 이곳이 그녀의 세계였다. 식사 후 김영우는 다시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데 소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나왔다. 휠체어를 밀며 창가로 갔다. 할머니, 날씨 좋죠? 햇볕 쬐면 기분이 나아져요. 소희는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다.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이거 보호자분이 가져오셨어요. 같이 볼까요? 사진첩을 넘기며 소희가 물었다. 이분이 따님이세요? 참 예쁘시네요. 할머니의 눈빛이 살아났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빛이 돌았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딸. 우리 딸. 네, 맞아요. 따님이에요. 사랑스러우시죠? 소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할머니는 사진을 만졌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김영훈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봤다.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했다. 하지만 이렇게 환자와 대화한 적은 없었다. 손을 잡아본 적도 사진을 함께 본 적도 없었다. 나는 병만 치료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김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저녁 호텔방에서 김영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소희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부드러운 말투, 세심한 손길. 저게 진짜 의료인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다. 40년간 쌓아온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영우는 7층 병동을 찾았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는 항상 그곳으로 갔다. 소희를 관찰했다. 다른 간호사들도 지켜봤다. 그들은 모두 비슷했다. 환자를 가족처럼 대했다. 목요일 저녁 김영우는 소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같이 드실래요? 병원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어요. 김영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은 조용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김영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5년째입니다, 아버님. 힘들지 않냐? 힘들죠. 그런데 보람 있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매일 배워요. 환자분들한테서. 김영훈은 소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거짓이 없었다. 나는. 김영훈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무시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하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렸다. 네? 아니다. 잘하고 있구나.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소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영훈에게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돌아오는 길 김영훈은 혼자 걸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환했다. 그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뭘 놓치고 살았을까?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김영우는 답을 찾아야 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금요일 아침 김영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다. 마지막 날이었다. 오전 10시 병원 대강당. 연수 마무리 세미나가 열렸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100여 명이 모였다. 김영우는 연단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방 속에는 어젯밤 준비한 발표 원고가 들어 있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기술적 분석. 제목부터 딱딱했다. 통계와 수치로 가득한 내용이었다. 김영우는 그 원고를 일주일 전에 미리 써왔다. 보고 오기도 전에 사회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영훈 교수님 나오셔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김영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연단으로 걸어가며 청중석을 둘러봤다. 뒷줄 한쪽에 소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김영훈은 연단에 섰다. 가방에서 원고를 꺼냈다. A사 용지 10장. 그는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봤다.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영훈은 원고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준비한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저는 40년간 의사로 살았습니다. 김영훈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동안 제 자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해외 선진 의료만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그저 시설 좋은 병원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청중이 술렁였다. 김영훈은 계속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그는 소희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의료를 받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을, 숫자가 아닌 마음을 보는 의료를. 김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간호사들에게서 배웠습니다. 환자 손을 잡아주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 함께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것. 저는 40년간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다. 저는 병만 봤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았다. 제 며느리가 이 병원에서 일합니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김영훈은 다시 소희를 바라봤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를 단지 의사를 돕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주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치매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환자와 눈 맞추고 대화하는 모습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김영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약과 수술만으로는 사람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손길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강당이 조용했다. 김영훈은 원고를 들어 올렸다. 저는 이 종이에 통계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종이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는 원고를 내려놓았다. 며느리에게 배웠습니다. 이곳 모든 간호사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의료는 협업이라는 것을, 존중이라는 것을. 김영훈은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고백합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커졌다. 기립박수였다. 김영훈은 연단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소희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김영훈은 그녀 앞에 섰다. 소희야.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했다. 김영훈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동안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님. 고맙다. 내가 있어서. 김영훈은 소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끌어안았다. 소희는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김영훈도 눈을 감았다. 40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세미나가 끝나고 병원장이 다가왔다. 교수님 같은 분이 저런 말씀을 해주시니 우리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김영훈은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제 병원에서도 바꾸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진정으로 협력하는 병원을. 오후 김영훈은 7층 병동을 마지막으로 찾았다. 할머니 병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소희가 함께였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김영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제가 의사입니다. 오늘 건강하시죠?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김영훈도 미소 지었다. 그는 할머니 손을 조금 더 꽉 쥐었다. 좋아지실 겁니다. 여기 간호사들이 잘 돌봐드릴 거예요. 소희가 옆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다. 병실을 나오며 김영훈이 물었다. 민준이는 잘 있지? 네, 아버님. 오빠도 아버님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다음에 셋이서 밥 먹자.
아니, 엄마까지 넷이서. 정말요? 소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가족인데 당연하지. 공항 가는 차 안에서 김영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소희한테 잘해라. 좋은 사람이다. 답장이 금방 왔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김영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아무 일도 없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김영우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에 적었다. 진정한 의술은 기술이 아니다. 마음이다. 그 아래 덧붙였다. 환자를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다.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졌다. 김영우는 눈을 감았다. 소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할머니 손을 잡던 모습, 환자와 눈 맞추던 모습, 사진을 함께 보던 모습. 나도 할 수 있다. 그는 다짐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다고. 배울 수 있다고. 일주일 후 김영우는 자신의 병원 회의실에 있었다.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오늘부터 회진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김영훈이 말했다. 간호사들이 환자 상태를 먼저 보고합니다. 의사는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봤다. 그리고 환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진찰만 하지 마십시오. 말을 걸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했다. 김영우는 미소 지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겁니다. 진짜 의료는 이런 거라고. 그날 저녁 김영우는 아내와 저녁을 먹었다. 당신 변했어요. 아내가 말했다. 뭐가?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웃는 것도 늘었고.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소희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집에 오래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같이 준비합시다. 김영우는 아내 손을 잡았다. 40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김영우는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새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다. 환자 중심 의료 마음으로 치유하기. 첫 문장을 썼다. 의술은 과학이지만 치유는 예술이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김영우는 오랜만에 별을 봤다. 반짝이는 빛들. 그는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소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님,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웃으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김영우는 답장을 보냈다. 내 덕분이다. 고맙다. 그리고 덧붙였다. 너는 훌륭한 간호사다. 아니, 훌륭한 치유자다. 소희의 답장이 왔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김영우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나도 사랑한다. 처음 쓰는 말이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김영우는 깨달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배움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미소 지었다. 60대 중반의 낡은 의사가 아니었다. 이제 막 새로운 길을 시작한 사람이었다.